저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의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을 빨아먹으려는 이제 그러한 의식들을 갖는 것을 이거를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거대 정부가 되는 것을 이 매트 리틀리 선생님 경우에는 이 거대 정부가 되는 것을 이거를 좀 탈피해야 될 것이다. 탈피해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그 자율성, 이게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율성. 이 저를 고도하게 나오면서 개인들 간에 잘 교환을 하고, 뭐 이건 뭐 물적 교환도 하게 되고, 잘 그 상거래를 잘하자는 얘기죠. 상거래도 좀 잘해야 되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해서 사회를 잘 하면서 그것도 시민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잘 그렇게 개인들끼리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개인은 또 공동체하고의 공동체는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교환을 잘하고 그 신뢰를 서로 쌓아가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기적 본능이 넘치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형성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의 그 어떤 사회 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 너무 이제 그 히틀러식의 어떤 그 소위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을 이제 갖게 됐을 때는 무엇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급격한 인종개조론, 급격한 인종개조론, 강력한 문화, 혁명,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이렇게 나가서는 문화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어떤 문화는 문화의 어떤 도구만을 딱 씌워가지고 문화의 그런 잣대를 봐서 나머지의 말 듣지 않는 거는 이 프로메데우스의 침대가 아니겠습니까? 프로메데우스. 침대. 프로메데우스. 침대죠. 프로메데우스. 어떤 하나의 문화의 도구마. 어떤 하나의 인종의 도구마.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종이다. 이거 가장 이상적인 문화다. 해놓고 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라내는 겁니다. 사지를 다 잘라내고 맞추는 것이죠. 이게 급격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급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기적 본능이 있는데, 그러나 이기적 본능이 있는 가운데서 무엇이 있냐, 인간은? 협동하는 것이 나한테도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나한테도 좋다라는 것은 나한테 좋다. 나가 누리게 하는 것을 바라면 이기적 본능이 있는 것이죠. 내가 참 잘 살고 내가 이 애의다니면 참 좋은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좀 나의 그 5단계의 그 욕구를 잘 내가 충족시키고 실현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다 자기 개인적인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기적인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기적인 욕구라는 것이 뭐냐면 계몽된 이기성,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계몽된 이기성.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계몽된 이기적인, 이게 소위 이제 긍정적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개인주의. 이런 정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몽된 이기성. 자, 이쪽으로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계몽된 이기성. 계몽된 이기성은 이기적 본능이 있습니다. 계몽된 이기성 플러스 공부에서는 계약이라고. 이걸 계약 정신을 잘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몽된 이기성하고 계약 정신을 갖다가 잘 플러스하게 되는 이 계약 정신은 그건 이제 사회계약은 사회계약, 혹은 가장 일반적인
기업이라든가 직장생활, 기업생활, 또 일반적인 그런 상거래적인 그런 생활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어떤 우리들이 어떤 뭐 병원에 가서 자신이 근무를 하더라도 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병원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핵심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의사가 있다면 의사는 일부러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본이라는 거죠. 의료진이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에서 각계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검사하시는 선생님들, 모든 거기에 분들이 환자에게 그 열악한 거기에 있는 그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그게 일부러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몰라서 해를 끼치는 실수하시는 거죠. 사람 얼마나. 인간은 실수의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해를 끼치자. 그게 근본적인 어떤 소셜한 그런 페이스, 소셜한 믿음이죠. 믿음. 사회적 믿음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그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의 골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진적인 신뢰 육성입니다. 육성, 배양. 이걸 발견했었죠. 급진적으로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처럼 급진적으로 자기 도그마에, 자기 세계관에 맞는 그거를 딱 가지고 나가지고는 갑자기 다 그저나다 다 잘라버리고 가스실로 가서 근절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타적인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도덕적 의무감, 다른 사람들을 에우다이모니아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 필리아적인 어떤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인데, 이 본능을 잘 배양하고, 그리고 이 이기적인 그런 파멸적, 이가 강하게 파멸적으로 남도 파멸시키고 자기도 파멸시키고 뭐라고 하는가, 막 불행한 삶,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으로 이끄는 기간을, 이거를 참 잘 좀 이렇게 좀 감소시키면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서로 잘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계몽된 이익이 뭐냐면, 그렇게 협동하게 됐을 때 누가 자기에게 돌아옵니까? 자기 개인에게 좋다는 것이죠. 나의 행복한 삶을 나는 좀 있어야 된 거다. 이거를 자꾸 이 계몽을 이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 그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 무사함, 불편부당함인 동시에 타자를, 환자를 일부러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저 사람은 나를 일부러 해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병원에 환자들이 가게 되는 근본적인 그 병원을 지탱해주는 이 자본이죠. 강력한 신뢰의 자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가서 전문가들, 어디 가든가 전문가 영역이 있으면 환자하고 의료진하고의 관계뿐만 아니고 국가와 개인하고도, 개인과 개인끼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일부러는 해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동의가 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점차적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는 급진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급진적으로 싹 해가지고 다 그냥 이기적이고 완전히 없애고 그냥 급격하게 없애고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 부정적 본능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이 긍정적인 사회적 협동적 그리고 신뢰에 있어 상호 신뢰, 그리고 상호 호혜성, 이게 이제 그 사회자본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호혜성.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 도움 줬을 때는 저 사람도 나에 도움 줘. 저 기관에 내가
헌신했을 때는 거기에 사탕적인 만도 이제 주게 되는, 그래서 호혜성의 개념이 무르익어가는, 배양이 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그 문화 혹은 문명과 야만에서 어떤 문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시빌리제이션도 그렇고 이 컬처도 그렇고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배양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화는 그런 거를 배양해가는, 신뢰를 배양해가는 그런 어떤 사회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 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 누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곽다타 선생님. 네. 곽다타 선생님이 이제 이런 하나의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그분의 얘기하는 이 곽다타 선생님의 본성은 이 긍정적인 본능입니다. 긍정적인 그런 본능인데, 이 어떤 긍정적인 본능인데, 이 긍정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잘 발현될 수 있게 해줘라. 하나의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가 저절로 잘 성장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나무가 성장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갖다가 잘 내려야 되죠. 자꾸 뿌리를 내리고 그런 건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흙이 뭐냐면은 고르고 단단해야 되죠. 잘 단단하고, 그래야 뿌리가 자꾸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려갈수록 흙을 갖다가 잘 고르고 단단하게 잘 해주고, 그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급격한 개조를 시키려고 할 때의 문제는,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흙을 막 또 파헤칩니다. 자꾸 파헤쳐가지고 이 뿌리가 이게 지금 잘 들어가 있는지 자꾸 보려고 하는 거. 뿌리를 보고 뿌리가 지금 잘 뻗어가고 있는지, 밑으로 지금 잘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땅 안을 가고 이걸 보기 위해서 땅을 자꾸 파헤쳐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 또 나무 줄기가 있으면은 그 줄기에 혹시 병이 들지 않은가를 보겠다 그래가지고는 껍데기를 자꾸 벗겨서, 껍데기 벗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무들을 갖다가 상하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얘기한 게 한 얘기가, 그쪽으로 무슨 국가에 무슨 관리가 많아요. 관리가 많아가지고 매번 백성들 불러가지고 뭐 일찍 일어나서, 농번기에는 일찍 일어나서 뭐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 생산량을 하게 돼서 뭐 기여를 해야 된다, 뭐 하면서 그냥 와서 그냥 들들 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밥을 해주고 대접하는데 바쁘냐면은, 자기네들 와가지고 매번 아침에 그냥 일찍이 와서 뭐 열심히 해라, 나중에 또 무슨 뭐 한다 그래 계속해서 얘기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접해주기 위해서 바쁘게 되는 것이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곽다타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그때 거대 지방 정부, 거대 정부, 이가 똑같은 맥락이죠. 정부의 거대 비대해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매트리틀리 선생님 얘기해 준, 그 당시에 얘기해 준 적이 옵니다.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비대 정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거둔 거 가지고 자기들이 1차적으로 먼저 더 좋게 띄워먹고,
또 자기도 풍족하게 자기들 더 공급 올리고 자기들끼리 자꾸 이게 자기들끼리 위한 그게 결국에는 곽탁다 선생님이 지적했던 그 농민들 혹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꾸 간섭을 하는 그러면서 간섭하게 되면 뭐냐면 백성들은 눈치 보느라고 자기가 있는 거 다 그냥 띄워가지고 줘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나무는 죽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야, 그 아기가 여름날에 잠깐들 나갔다가 아기가 몸이 더러워졌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더러워진 아이를 씻는다고 하면서 더 더러워져가지고 나중에 와서 뭐냐면은 아이를 갖다가 오히려 목욕물과 함께 그냥 하수구에 들어놓는 버리는 꼴이랑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곽탁다 선생님의 말씀이고 거대고 군주로운 리바이어든과 그런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문제들 여기에서 가만히 지적해 볼 때, 그럼 너무나 나쁘다 이게 뭐 나쁘기 때문에 이거 다 정부를 다 없애버릴 때 그건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결국 무정부주의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내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중용의 도리를 지켜야 될 것이다. 인간의 이기성과 이타성, 양자를 잘 너무 매우 중용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매우 중용적인 그런 관찰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의 답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제 짓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이게 이제 신뢰. 그러니까 답은 에우다이모니아로 갈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 에우다이모니아로 가는 게 이제 신뢰를 형성시키는 이제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자, 신뢰라는 게 무엇이냐? 신뢰하는 사회. 신뢰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 이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삶으로 가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로 가는 것이죠. 신뢰하는 사회인데, 신뢰는 행복한 삶. 네. 행복한 삶. 가게 되는 신뢰.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역사의 종말을 썼던 프란시스. 훌륭한 정치학자이시죠. 프란시스 베이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저희 보편가치죠. 보편가치 틀에 맞춰서 정직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게 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히포크라테스 의성이시죠. 의성인데 철학자이신 히포크라테스의 그 근원적인 생각은 뭐냐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대, 일부러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규범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것이죠. 내가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에는 거기는 구성원들이 나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직장에 가게 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일부러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신뢰, 그 상호하고 우체도 정직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정직은 기만적이죠. 기만, 거짓. 왜냐하면 이것이 아닌 게 정직하며 그리고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협동적인.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게 필리아 아니겠습니까? 필리아 사랑. 구성원들 간의 필리아 사랑. 그 필리아 사랑이라는 게 이 들어갈 때 이게 뭐냐, 서로 잘 되게 하게 하는 거죠. 서로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 필리아 사랑의 힘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의 사회, 신뢰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나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동료를 속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면 저게 나를 속여,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는 나를 속여, 이 여기는 나를 속여라고 동료를 속이는 겁니다.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보다는 더 물질적인 그리고 권력적인 그러한 또 쾌락을 더 향유하기 위해서 동료를 속일 거라고 규칙적으로 속여요. 규칙적으로. 여기는 규칙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건 규칙적입니다. 이 규칙적으로 보편 규범에 기초하여 정직하게 협동해요. 여기 규칙성입니다. 굉장히 핵심이에요. 규칙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단발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도 그런 사회도 많습니다. 그때 이러한 사회는 규칙적이지만 정직하지 않고 신뢰가 결핍된 그런 사회. 이런 사회로 갈 때는 이제 불행한 사회. 악덕과 일치한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불행한 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 생겨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이게 문화가 되게 된다. 문화가 되어지게 한다. 어떤 뭐 기업이면은 그 기업의 기업 문화, 그 국가면은 국가의 문화, 가족이면 가족의 문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시민사회적인 그 시민사회 문화, 또 우리 친구들끼리의 동호회 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어떻게 했냐면 문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보편적 규범이 되어지게 하는 건데 이것은 매우 신이나 정의의 본성처럼 심오한 가치의 문제, 매우 심오한 겁니다. 신성의 문화를, 신성한 문화를 마치 신이 다스린 것 같은 불편부당하고 공정무사한 신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리고 행복을 계속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복의 질이 계속 높아지게 하는 그러한 천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은 마치 매우 심오한 가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신뢰의 보편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오한 가치뿐만 아니라 정말 형이상학적인 뭐 엄청난 그 심오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게 무엇이냐면은 직업상의 규범, 행동 규범, 직업상의 규범 그리고 행동 규범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직업상의 분야이 경제적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이 매우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하나의 그 기업이 그 기업 문화가 매우 신뢰에 기반으로 된 이 보편적인 그 규범에 따라서 딱 그것이 박혀 있는 서로가 설되게 잘 되게 하는 그런데 움직이는 그거 일부러 악하게 일부러 잘 못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기업에 있는 그런 기업 문화에 있어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기에서 다른 아주 창출되는 그런 이득이 무엇이냐면 조직적인 기술 혁신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잘 일어나서 그런 기술 혁신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풍요롭게 여러 가지 성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되게 되는 창출하게 되는 기술 혁신인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데서 이 기만과 거짓이 오는 데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여기 기여를 한다고 내 창의적으로 움직여봤자 마지막에 하다는 잘못하면 내가 돌팔매매에 맞게 잘못되게 됐을 때는 돌팔매매에 맞게 돼. 나를 항상 저 사람들은 나를 항상 뒤통수를 계속해서 치려고 선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내 나서서 이러이러한 혁신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기술 혁신에 일어났다가 만약 내가 잘못하게 됐을 때는 내가 완전히 두들겨 맞는다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깨신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 나가서 문제거리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스스로 잘못하면은 이렇게 오는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뭐냐면 복지부동, 배를 땅에다 대고 움직이질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호혜성의 이 개념에 서로 호혜성에 대해서 서로 좋게 만들기 이게 호혜성이죠. 호혜성이 서로 좋게 만들기 필리아 러브로 갔을 때는 이 호혜성이니까 서로 잘 되게 만드니까 서로 가품을 서로 잘해줍니다. 서로 가품을 저 사람 난 저기 서로 내가 베풀어주면 저라고 근데도 내가 또 먼저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내가 먼저 해줍니다. 그럼 상대방이 옵니다.
이게 결국에는 황금률이다. 호혜성이 유명한 황금률에 오는 것이 바로 네가 당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해줘라. 그 얘기. 혹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는 남에게도 당하게 하지 마라. 남에게도 그런 일 하지 마. 네가 당신이 당하기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황금률이에요. 이제 호혜성의 황금률이었습니다. 이 신뢰의 기반이었습니다. 하는 거. 깊이 싱크를 하면서 오늘 이런 과제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적 본능이고 이 자칫하게 되면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거 떨어져 나가는 이걸 어떻게 계몽된 이기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잘 계약의 정신을 풀어서 이 계약은 바로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일부러 악하게 하지 않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하지 않는 그거 이 계약은 바로 그런 계약이다. 계약 정신에서 점진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해가는 금격하게 잘라버리고 뒤집어 엎고 깨지실에다 넣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런 것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게 굿 라이프로 가게 되면 godness, good godness, 지지 마치 신적인 신성이 좋은 선한 신성이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러한 삶으로 이제 형성해가는 과제를 싱크를 해야 될 것이다. 네, 됐습니다.